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구속적부심이 뭔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이 구속 상태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현재까지도 인정이 되는지를 심사를 하고 네. 만약에 구속이 부당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일전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구속 취소 청구와 구속 적부심은 뭐가 다릅니까? 일단 두 가지 제도 모두 이제 구속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불복 제도라는 점은 동일하고 또 청구가 인용되면 석방된다는 점 역시 동일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판단하는 기준이 구속이 적법한가 또 구속 사유가 현재까지 존재하는가 이것들을 판단하는 것 역시도 동일한데 이 차이점은 이 수사 단계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판 단계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일단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가 청구를 하는 것이고 구속 취소는 그 이후 단계 그러니까 기소가 되고 나서 재판 단계에 있는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을 향해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불복 수단인 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모레 신문이 잡혔는데 뭐가 쟁점이 될까요? 일단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구속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할 건데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재구속 원칙에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한 번 석방이 됐던 피의자는 이제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다시 구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진행 중이고 있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 차례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이번 특검은 같은 범죄 사실을 두고서 재구속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구속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적법하지 못한 구속이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주장은 지금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도 한 차례 했던 주장이긴 합니다. 그 요지는 지금 이 내란 특검법은 예를 들어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그래서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다라는 주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특검 그리고 그 특검이 실시를 한 이 구속은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마찬가지로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법성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 그런 주장들 외에도 이제 구속 필요성 역시도 없다, 소멸했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이번 구속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상하기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그런 능력이나 의사 자체가 없다. 과거의 측근들도 모두 지금 진술을 번복하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진술을 회유한다거나 혹은 왜곡시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끝으로는 건강 문제도 언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재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수사든 재판이든 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점 역시도 사실 명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가요? 법조계에서는 이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보통 얼마나 된다고 보나요? 일단 이 사건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저를 비롯한 법조계의 의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은 구속 적부심 인용률이 6에서 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를 보더라도 인용률이 낮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에 대한 판단을 예측을 해 보더라도 실제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석방된 사람을 다시 구속했기 때문에 재구속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주장 관련해
재판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한 범죄 사실일 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받고 있는 내란 재판 혐의와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혐의는 뭐 예를 들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원칙이 적용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밖에 특검법이 예언이라는 주장 역시도 사실 뭐 수사 대상이 여럿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속의 필요성,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졌느냐 이걸 또 따져보자면 구속된 이후에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졌다라고 볼 만한 사정 변경 역시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건희 특검도 보겠습니다. 강혜경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어떤 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일단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전후로 이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그리고 또 조작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라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는 여기에 좀 최초 제보자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증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강혜경 씨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가 조작되었는지 그 결과를 이제 윤 대통령 측에게 제공을 했는지 또 금전적인 그런 비용이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그 대가로 공천을 제공받았는지 또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지금 강혜경 씨가 이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뭐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당시 이제 국민의힘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나 답변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일명 집사기와 관련해서 해외에 있는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요청을 했을 때 외교부에서는 이 여권법에 근거를 해서 여권 무효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미 공언을 했다시피 김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여권이 실제 무효화가 되면은 이제 김 씨는 해외에 있을 때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에 해당이 돼서 이동이 제한되고 결국에는 당국 조치 등으로 인해서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즉각 체포가 되고 또 조사가 이어질 것이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순직 해병 특검도 보겠습니다. 오늘 박정훈, 강희구 두 인물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확인한 부분은 뭐였을까요? 일단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 최상명 특검의 일종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과 관련한 그 보고가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또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접했던 그런 외압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혹은 기록을 이첩하고 또 회수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를 한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2023년 7월 31일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이 불거졌던 그날 회의에는 참석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랑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이제 이런 통화가 있었는지 또 실제로는 그 통화 내용이 어떠했는지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지시가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2023년 7월 31일 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관 의견을 보고받고 역정을 낸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수준이지 뭐 경로라는 것은 뭐 프레임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그 취지를 이해해 보자면 당시에 격앙된 반응은 있었던 건 맞지만 이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해석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 경로나 역정이라는 그런 표현 중에서 어느 게 더 적합한지를 떠나서 결국 지금 이 주장만으로도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격앙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 수사에 개입을 할 만한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